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4시 한 소녀가 응급실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3살 윤서연. 비에 젖어 얼룩진 옷을 입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검은 수첩 하나. 침대 위에는 의식을 잃은 9살 남동생 태민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비를 결제하지 않으면 아이 오늘 밤 넘기기 어렵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뒤졌지만 통장 잔액은 3만 원. 수술비는 800만 원.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쪽 아버지의 손글씨. 절대 쓰지 마라. 이걸 쓰는 순간 그들이 너를 찾는다. 하지만 결제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서연은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긋습니다. 승인 완료. 그 순간 화면에 붉은 경고 표시가 떴습니다. VIP 비상 승인 감지. 자동 위치 추적 개시. 간호사가 굳은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미성년자가 사용 중입니다.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그들이 오고 있다는 걸.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서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또래 아이들이 학원 가방을 메고 있을 시간, 서연은 비닐봉지에 할인 도시락을 담았습니다. 누나, 배고파. 현관문을 열자 태민이가 달려왔습니다. 9살 초등학교 3학년. 조금만 기다려. 밥 데울게. 서연은 웃으며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 친척들은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애들 둘 키울 형편 안 돼. 고아원 보내.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동생만은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전기세, 수도세, 월세, 편의점 알바비로 겨우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누나 배가 너무 아파. 태민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민아, 태민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 마이너스 새벽 3시. 급성 충수염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진행됩니다. 응급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옆 침대에 또 다른 소녀가 실려왔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따라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유진이 배가 아프다는데요. 네, 곧 검사하겠습니다. VIP 병실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유진이라는 소녀는 서연을 흘끗 봤습니다. 젖어 얼룩진 옷, 낡은 운동화, 떨리는 손,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쉿, 조용히 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서연에게도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가 서연에게 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비 800만 원 먼저 결제해 주세요. 저분할 결제 안 되나요? 제가 매달 갚을게요. 안 됩니다. 응급수술은 선결제 원칙입니다. 옆에서 유진 어머니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프리미엄 병실로 해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간호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똑같이 아픈 아이들인데, 똑같이 응급실에 온 건데, 돈이 있으면 VIP, 없으면 대기.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학생증,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
1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서연 손에 쥐어준 것. 절대 열어보지 마. 정말 급할 때만 써. 하지만 지금보다 더 급한 때가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아버지의 손글씨.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다. 그 아래 오래된 법인 카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카드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절대 쓰지 마라. 이걸 쓰는 순간 그들이 너를 찾는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하지만 복도 스피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호자 윤서연님, 결제 마감까지 10분 남았습니다. 10분. 그 시간이 지나면 동생은. 서연은 카드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태민이를 살려야 해. 결제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카드를 내밀자 직원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학생, 이거 법인카드인데? 본인 거 맞아? 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동의서 있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B-, B-, 평소보다 긴 승인 시간. 그리고 화면에 붉은 경고문이 떴습니다. VIP 비상 승인 감지. 본부 자동 연결 중. 위치 추적 개시. 직원이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 미성년자가 네, 위치 전송했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들이 너를 찾는다. 학생, 잠깐만 기다려봐. 위에서 사람 온대. 누가요? 그건 나도 몰라. 근데 VIP 긴급 승인은 처음 봐. 서연은 본능적으로 동생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태민이는 아직 의식이 없었습니다. 수술 준비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민아, 누나가 지킬게. 누가 와도.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카드를 쓴 그 순간 이미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걸.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VIP 추적이 떴대. 그거 재단 이사장급 아니야? 근데 왜 애가 쓴 거야? 서연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5분. 카드를 쓴 지 정확히 15분. 그때 병원 정문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 검은 세단 5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대형.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을 든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수행 인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차량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백발의 지팡이를 짚은 노인. 비싼 코트를 입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모르겠어. 근데 저 차 번호판 봤어? 국회의원급이야.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저 사람이다. 아빠가 말한 그들. 도망쳐야 할까요? 하지만 태민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소리. 복도를 채우는 무거운 발걸음. 수행 인원들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 노인. 노인은 간호사에게 무언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쪽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태민이 침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10m, 5m, 3m, 그리고 멈췄습니다. 노인은 손에 든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제 기록. 결제자 법인카드 1247. 카드명의 윤지훈. 결제 위치 서울병원 응급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블릿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훈이?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
하지만 서연은 들었습니다. 지훈? 그게 누구지?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너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서연은 소리쳤습니다. 태민이 침대를 더 바짝 가렸습니다. 노인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수행 인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아이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카드 어디서 났느냐? 그게 왜 중요해요? 대답해라. 제발. 노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절박함? 두려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남긴 거예요. 그 순간 노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지팡이로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옆 사람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회장?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왜요? 왜 그걸 알아야 해요? 제발 말해다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윤지훈이요. 우리 아빠 이름은 윤지훈. 노인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사람들이 황급히 부축했지만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예, 내 아들의 카드다.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들, 수행 인원들 모두가 굳었습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 우리 아빠는 윤지훈, 내 아들이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 손녀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연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는 혼자 살았어요. 가족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만든 건 나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아들을 버렸다.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는 죽은 게 아니었구나. 살아 있었어. 너희를 키우고 있었어. 노인은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 카드는 1년 전에 정지됐다. 명의자 사망 처리로. 네. 하지만 지금 작동했다는 건 노인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걸 남긴 거다. 만약을 대비해서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위험하면 이 카드를 쓸 거라고 예상한 거야. 그래서 자동 추적을 걸어뒀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늦지 않게 너희를 찾을 수 있도록.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남긴 안전장치. 하지만 왜 이런 방법을? 아빠는 왜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우릴 혼자 두고 갔어요? 왜 당신한테 연락 안 했어요?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다. 대답해 주세요. 도대체 왜? 진실을 말하마.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누군가 부축하며.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내 동생부터 살려야지. 노인이 간호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즉시 수술 시작하세요. 최고의 집도의를 불러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합니다. 네. 윤명호 회장님.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윤명호. 대한민국 최대 병원 재단 이사장. 그가 자신의 할아버지라니. 하지만 서연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알겠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들어야 한다. 내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행 인원들과 함께 50대 남성이 걸어왔습니다. 값비싼 양복, 명품 시계, 오만한 표정. 윤명호 회장의 동생. 재단 실권자 윤명석.
형님, 무슨 일입니까? 한밤중에 병원에 오시다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명우 회장이 굳었습니다. 명서가 VIP 긴급 추적이 떴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윤명석은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이 애가 지훈이 딸이라는 겁니까?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의 눈빛, 차갑고 위협적이고 잔인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훈이는 죽었습니다. 살아있었어.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증거라도 있습니까? 윤명석이 서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애야, 내가 가진 카드 잠깐만 보여줘라. 싫어요. 서연이 카드를 품에 감췄습니다. 윤명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죽은 사람 카드 사용이면 절차가 필요해. 괜히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명석아, 그만둬. 윤명우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명석은 비웃었습니다. 형님은 항상 그러셨죠. 감정에 휘둘리고 확인도 없이 믿고. 그는 옆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서연 앞을 조용히 가로막는 순간 서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카드 주세요. 싫어요. 이건 우리 아빠가. 윤명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조용히 하자. 다치고 싶지 않으면. 윤명우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쾅! 복도가 울렸습니다. 명서가, 내가 아직 이사장이다. 감히 내 손녀 앞에서. 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DNA 검사라도 하겠다는 거냐? 당연하죠. 사귈 수도 있잖습니까? 윤명석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애야, 내 아버지가 정말 윤지훈이라는 증거 있어? 가족 사진이라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진? 아버지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죠. 없구나. 그럼 넌 확인 전까지는 외부인이야. 명서가, 형님, 정신 차리세요. 재단에 불씨가 붙으면 상관없어. 내 손녀들이야. 윤명석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지나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라, 애야. 일은 언제든 꼬일 수 있으니까.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눈빛, 아버지를 망가뜨린 사람의 눈빛, 윤명석이 사라진 복도, 윤명우 회장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절대 내게 함부로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수술실 대기실. 서연과 노인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행 인원들은 복도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지훈이는 3년 전까지 이 재단에서 일했다. 똑똑하고 정의로운 아이였지. 환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했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재단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 환자 치료비 부풀리기, 불필요한 수술 강요돈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일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훈이는 그걸 견딜 수 없었어. 내부 고발을 준비했지. 그래서요? 그래서 사라졌다. 노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지훈이가 증거 자료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던 날, 사고로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 사고요? 그렇게 보고됐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믿고 싶었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었고, 그래서 사망 처리한 거예요? 그렇다. 거짓말.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살아 있었어요. 우릴 키우고 있었어요. 알아. 이제 알았어.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살아남았던 거야. 신분을 숨기고 너희를 지키면서. 왜요? 왜 숨어 살아야 했어요? 두려웠을 거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일이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남긴 거야. 노인이 서연이 쥔 법인카드를 받습니다. 만약 너희가 위험하면 이걸 쓸 거라고. 그럼 추적 시스템이 작동해서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아빠가 당신을 믿은 거예요? 아니. 노인은 쓰게 웃었습니다. 나를 믿은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를 지킬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지.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 자격이 없었다. 당신이 뭘 했는데요? 아빠를 왜 못 지켰어요? 힘이 없었어. 아니, 용기가 없었어. 노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 동생이 재단 실권자였거든. 나는 명목상 이사장일 뿐이었지. 동생이요? 그래. 방금 봤던 그 사람. 그가 모든 걸 움직였어. 비리도.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지훈이를 무너뜨린 것도. 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켰습니다. 이틀 전 나는 결정했다. 더는 못 참겠다고. 화면에 문서들이 떴습니다. 병원 내부 자료, 회계장부, 그리고 CCTV 복원 파일. 이게 뭐예요? 3년 전 그날 지훈이와 관련된 기록이다.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돼. 보여주세요. 노인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젊은 남성이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옆자리에 둔 채 서연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영상 속 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백미러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검은 차량이 가까워졌습니다. 순간 급격한 흔들림, 짧은 경적 소리, 그리고 화면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아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살았어요. 그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 노인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을 보면 환자명 미상, 입원 날짜 20XX 년 X월 X일, 퇴원 사망 처리. 사망 처리라고? 지훈이는 응급실로 실려왔어. 하지만 신원 미상으로 등록됐지.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뒤 설명되지 않는 처치 기록과 이상한 경과가 남아 있었다. 거짓말.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남았어. 누군가 기록을 뒤섞어 흔적을 지우려 한 거다. 노인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내 동생 쪽 인물의 통화 기록이다. 통화 내용 처리 완료. 확인 끝. 진행하겠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삼촌이요? 삼촌이 아빠를? 그 가능성이 가장 크다. 노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훈이는 그걸 알고 너희를 데리고 숨었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 그럼 1년 전에는.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었지.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몰랐어.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내 동생이 설마. 비겁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들인데 왜 지키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거다. 하지만 이제는. 노인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수사기관에 넘겼다. 모든 자료를. 정말요?
그래. 오늘 밤 끝낼 거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만은 지킬 거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태민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노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때 수행 인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알겠네.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관계자들이 윤명석을 안내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가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짓을 받는 거다. 증거가 뭐가 있다고. CCTV, 통화 기록, 병원 조작 문서 모두 제출했다. 윤명석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형님 제발. 내 아들을 무너뜨린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들을 위협한 것도. 윤명석은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 애들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니야. 노인이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거다. 윤명석이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순간 손목에 차고 있던 명품 시계가 어딘가에 걸려 툭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계 바늘이 멈췄습니다. 윤명석은 그것을 봤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던 수백만 원짜리 시계. 이제 바닥에 깨진 조각. 안 돼, 안 돼. 그가 비틀거릴 때 양복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금빛 명패. 대한병원재단 부의사장 윤명석. 명패는 복도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발밑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윤명석도 봤습니다. 그의 모든 것, 권력, 지위, 오만함. 이제 한 소녀의 발밑. 아, 윤명석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밖으로 사라졌고 복도에는 차가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남성이 사라진 복도.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간호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제 창구 직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할 아이가 아니에요. 복도 끝 VIP 병실 앞 유진이 나왔습니다. 그 부유한 소녀.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주저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 미안해.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유진이 놀란 얼굴로 서연을 봤습니다. 정말? 응. 넌 몰랐을 뿐이니까.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유진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대조인물화의 디테일. 유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기 아까 들었어. 재단 만든다고. 응. 저도 돕고 싶어요. 유진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부 신청 페이지. 첫 번째 기부자로 등록할게요. 제 용돈 전부요.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당연하죠. 저도 변하고 싶어요. 유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아니에요. 고마운 건 저예요. 깨닫게 해줘서. 두 소녀가 악수했습니다. 한 명은 VIP 병실에서 온 부유한 아이.
한 명은 응급실 복도에서 떨던 가난한 아이.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눈높이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다가왔지만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내 아버지가 무너졌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자격이 없으니까.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노인의 흰 머리를 만졌습니다. 아빠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그분도 피해자다. 노인은 숨이 멎었습니다. 지훈이가, 아빠는 끝까지 당신을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후회하세요. 노인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손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복도에 선 사람들 모두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년 뒤 밝은 컨퍼런스홀. 무대 위에 14살이 된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청소년들과 의료진,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뒤편 스크린에는 재단을 상징하는 로고와 행사 타이틀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죽은 아버지의 수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카드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안전장치였어요. 저희가 위험하면 누군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는 건강해진 태민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연이 객석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이 재단이 시작됩니다. 저처럼 가족 없이 아픈 아이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제 아버지 윤지우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 재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싸울 겁니다.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될 때까지. 객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수첩의 메시지 강조.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 1년 전 응급실에서 떨며 펼쳤던 바로 그 수첩. 천천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연아, 세상은 차갑지만 너는 따뜻하게 살아라. 서연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작게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지켰어요. 따뜻하게 살라는 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혼자가 아니에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한 소녀가 금지된 수첩을 열었던 그날 밤. 그것은 공포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인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서연과 태민이를 양옆에 세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녀와 손자를 봤습니다. 지훈아, 이제 됐니? 내가 지킬게. 내 아이들을. 노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대 뒤 스크린에는 추모 문구가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한 청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객석 한쪽에서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계속 기부할게요. 매달.
다른 청소년들도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돕고 싶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수백 명의 청소년이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윤지훈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 이제 그의 딸이 이어갔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세상은 차갑지만 너는 따뜻하게 살아라. 서연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겁니다.